많이 벌면 뭐 1,000만 원도 뭐 가능하죠. 이 집수리가 떼돈을 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집수리 해가지고 건물 산 분들이 많아요. 항상 집하고 관계이다 보니까 집을 뭐 그렇게 건물을 뭐 사더라고요. 우리 대표님도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? 아니고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아유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집수리 마사장입니다. 이 집수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죠? 집을 이제 수리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말하는 집,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같은 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집수리라고 하는 거죠. 이게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죠. 지금까지 뭐 집을 뭐 살기만 살았지 이걸 직접 수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 했으니까.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수도꼭지면 수도꼭지, 뭐 배관이면 배관, 누수면 누수, 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전문 분야를 어떤 뭐 적은 거 있잖아요. 수도꼭지를 하나 교체를 하는데 뭐 설비를 찾아가 가지고 뭐 수도꼭지 하나 갈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적은 돈에 2만 원, 뭐 3만 원 받고 와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변에서 흔히 쉽게 한마디로 값싸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 바로 이 집수리였던 거죠. 비싸기 때문에. 비싸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을 찾아서 쉽게 일을 해결해 왔던 거죠. 홍반장 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일이 이외로 재밌어요. 어떤 점이 재밌으세요? 대부분 보니까 뭐 똑같은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벽이 무너지면은 벽도 뭐 가서 세워야 되고 구멍이 뚫리면 막아야 되고 흔히 뭐 물이 새면 물을 급하니까 물도 막아야 되고 구멍이 막히면 뚫려야 되고 뭐 천정이 무너지면 뭐 천정도 뭐 떼와야 되고 도배가 뭐 찢어지면 그것도 또 보양을 해야 되고 못이 많이 박혀 있으면 다 빼기도 하고 뭐. 그 우리가 볼 때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. 네. 불편한 사항들을 흔히 해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좀 힘드시고 어려우셨어요? 어떤 현장에서? 100개 똑같은 집을 지어놔도 현장에 가면 사람이 살면서 형태가 바뀌는 거죠. 그래가지고 똑같은 현장이 없으니까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면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보면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. 황당한 사건이요? 그렇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수도꼭지를 교체하려다 보면 그 수도꼭지가 통째로 빠져버린 거죠. 속에 부속이 썩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빠져가 물이 터져나오고 그럼 이제 그걸 수도꼭지만 갈아주려고 갔는데 이게 수도 파이프가 터져갖고 공사가 커진 거죠, 일이.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돈을 갖다 많이 부를 수 없잖아요, 또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가끔 돌발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죠. 현장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요. 이거 일이 좀 손절하게 잘 끝냈으면 좋겠다는. 기도요? 예, 기도까지 합니다. 집수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. 왜요? 다양한 일을 하고 요즘은 돈 안 준 사람은 없어요. 가서 무엇이 하면 최소한 인건비 이상은 준다는 거예요. 그 집수리를 하다 보면 그 밥값도 주고 그 속에 들어있어요, 밥값이. 차값도 있고. 굉장히 인식이 좋아요. 그래갖고 일을 시키면서 공짜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하나의 직업이죠.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종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저희 종합집수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일이 있고 또 여름에도 일이 있고 가을까지는 뭐 그냥 프리로 일이 있어요. 근데 겨울 같은 것이 좀 일이 없지 않겠느냐. 근데 실제로 겨울에도 일이 많아요. 겨울에는 뭐 동파된다든가 동파를 갖다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겨울에도 일이 발생하고 또 겨울이라고 해서 뭐 페인트 같은 것도 실내에서 하는 일들은 또 발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종합이다 보니까 뭐 일이 뭐 다양한 것이 들어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는 안 들어와요.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한 가지 일이 아닌 다양한 일이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그럴 때 해결을 하고 가는 걸 좋아해요, 사람들이. 예를 들어서 뭐 수도꼭지가 하나 망가지고 여기서 무슨 여기 선반이 하나 부러지고 뭐 응? 뒤에 뭐 타일이 좀 파지고 막 벽이 구멍이 하나 나 있고 천정이 조금 무너지고 그럼 이걸 갖다가 누가 그 조금 잘 자란 것들을 아무래도 싹 한 사람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. 그러면 돈도 저렴하게 발생하고 또 그것도 해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집수리가 훨씬 그런 게 특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수익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? 이 집수리가 떼돈을 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집수리 해가지고 건물 산 분들이 많아요. 아 진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부동산하고 관련돼도 있고 집수리가 항상 집하고 관계이다 보니까 집을 뭐 그렇게 건물을 뭐 사더라고요. 돈을 많이 버셔갖고.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어떤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값싼 건물을 좀 적당히 사가지고 또 뭐 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집수리 하신 분들 대부분 말을 않고 조용히 동네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다 나름대로 건물 하나씩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, 지금.
우리 대표님도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? 그거 아니고요. 저희들은 이제 이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돈하고는 따지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그런 거죠. 수익이 그러면 이게 좀 편차가 있나요? 그렇습니다. 돈 안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하고 해서 적게는 최소한 한 300만 원 이하로 벌어본 적이 별로 드물은 것 같아요. 근데 한 300 기본 잡고 제일 최저가로 잡고 많이 벌면 뭐 1000만 원도 뭐 가능하죠. 좀 좋은 현장이 나타나고 좀 돈 많이 남는 현장 같은 데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가볍게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.